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또 한 11시경에 중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됩니다. 이 부분이 예상치를 좀 상회를 하면서 시장에 힘을 줄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각가지 변수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마포지점의 양선웅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 가지 또 해외 변수도 우리가 살펴봐야 할 텐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지표입니다. 간밤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과 고용 지표가 미국에서는 호전을 보였고요. 또 중국의 GDP 성장률이 앞으로 한 11시경에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경제 지표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최근 이제 글로벌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제도 발표한 그 미국의 지난달 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 대비 12.1% 증가한 95만 4천 건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블룸버그가 전망치 평균인 그 89만 건을 크게 뛰어넘어서 2008년 6월 이후 최다로 증가한 수치인데요.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제 미국은 저금리 기조라든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주택시장 매매를 늘리면서 주택 경기 활성화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런 배경으로 인해서 지난해 미국의 그 주택 가격은 7.5% 상승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올해도 주택 가격이 6% 이상 상승할 걸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랬던 이제 주택에 대한 수요도 늘고 매매 건수도 늘다 보니까 재고량까지 감소하면서 은행에 압류된 주택 매물도 20%나 줄었다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글로벌 경기 침체의 도어선이 된 이러한 그 주택시장의 붕괴가 최근 이렇게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인다는 점은 일시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어쩌면 이제 문제의 근본이 해결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또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5년 내에 최소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양호한 경제 지표들이 어저께 미국 지수 상승의 원동력이 됐는데요. 이 밖에 이제 오늘은 아시다시피 잠시 후면 이제 중국의 지난 4분기 GDP 성장률의 발표가 있는데, 어제 장중에는 예상치인 7.8% 선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루머가 돌면서 장중에 이제 그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현재로서는 이제 그동안의 그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 등에 힘입어서 작년 3분기를 바닥으로 대부분의 경기 지표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GDP 성장률이라든지 산업 생산, 소매 판매 등 그 모든 지표에 있어서 이전보다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설령 예상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발표가 나올지라도 새로 출발하는 그 시진핑 정부로서는 본격적인 추가 경기 부양의 구실이 될 수 있는 만큼 일시적인 충격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아무튼 이제 최근 장이 지진하다 보니까 지표 이제 이런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는 그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기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이제 차분히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장은 어떻게 보고 차분하게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일시적인 수급 불안입니다. 최근에 정말 수급이 좀 불안한 상황이죠. 뚜렷한 매수 주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시장도 아주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것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1년 내내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네. 있는 입장인데요. 최근에 이제 그 말 그대로 지지부진한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가 그 견조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장은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도 약 2주 정도 지금 소폭의 조정세를 이어간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제 반등이 좀 나오면서 1990선을 계속 터치를 좀 시도하려고 하는데요. 어제는 1964선까지 밀리면서 장중 변동폭이 좀 키워지는 모습이었는데, 이러한 변동성 확대의 주범은 당연히 외국인이 있고요. 매도세가 이제 5일 연속 나오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200억 정도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연극임이 그동안 이제 소폭이나마 소극적으로 받아주고 있는 모습인데,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렇게 계속되다 보니까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글로벌 경기 측면에서 볼 때 새로운 리스크가 출해됐다든지 위험 자산으로 자금이 이탈돼서 안전 자산으로 선호한다든지 그런 시그널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지수 상승 추세를 의심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단지 최근의 악세 흐름은 그동안 이제 여러 번 언급되었다시피 뱅가드의 벤치마크 변경 시기라든지 프로그램 매물 압력 같은 그런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그 문제인 만큼 일정 기간 수급 부담을 좀 덜어내고 난 뒤에는 글로벌 증시 상승 흐름과 동조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제 최근 고객분들이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보시고 문의가 많이 오시는데요. 네. 뱅가드 펀드 물량이 9조 원이라고 하고 프로그램 매물이 5조 원이 넘는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문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물론 수급적인 그런 그 요인들이 당연히 분명 호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대세를 바꿀 정도는 아니고요. 큰 영향은 없다라는 게 제 결론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구절하는 물량이 뭐 일시적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하루 평균 한 568억 정도로 나누어서 물량이 나오게 되는데요. 최근 거래대금과 비교하면 뭐 하루 한 1.3%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물량입니다. 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뭐 나빠서 뭐 비관적으로 떠나는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단순히 그 벤치마크 변경 차원에서 옮겨가는 만큼, 이 물량을 받기 위한 그 외국계 펀드들의 신규 설정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프로그램 매물 압력과 관련해서도 뭐 작년 12월 이후 이제 외국인 전체 프로그램 매수 금액이 한 5조 4천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베이시스와 연동해서 그 매물화될 수 있는 그 차익 매수 규모는 7,8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나머지는 이제 전부 장기적 그 성향으로 볼 수 있는 그 비차익 매수라고 하는 건데요. 따라서 뭐 오전 프로그램 매물 폭탄이 떨어진다. 뭐 이런 그 뉴스는 좀 걸러서 새겨 들어갈 것 같고요. 아무튼 어찌됐든 그 이런 수급적인 그런 상황이 우호적인 상황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곧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국내 수급 변수를 꼼꼼히 체크하시면서 이에 맞춰서 시장에 대한 판단과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 좋지 않은 수급 상황은 곧 개선될 것이다. 대응 전략을 잘 마련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응 전략을 짜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또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지수보다는 종목이라고 해주셨네요. 사실 지수는 상당히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종목을 우리가 잘 선택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요즘이 아닐까 싶은데요. 종목, 요즘에는 특히나 어떤 부분을 보고 선별을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말씀드린 뭐 개별 종목을 보자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네. 사실 뭐 지수를 전체를 사는 거나 뭐 ETF라든지 선물을 매매하지 않는 이상 뭐 삼성전자를 사는 것도 사실은 종목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급적으로는 불안한 그 상황은 분명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뭐 그런 이유를 보자면 매도세는 당연히 물량이 정해 있는 반면 매수세는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시점을 좀 늦추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좀 장이 힘들게 움직이고 있는 편인데요. 하지만 글로벌 증시의 호조세와 더불어서 최근 조정으로 인한 뭐 밸류에이션 매력 측면에서 본다면 코스피는 일정 수준 하방 경직성을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뭐 12월 선행 PR에서 볼 수 있듯이 8.3배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는데요. 가치 투자를 대표하는 연기금의 최근 매수에 볼 수 있듯이 추가적인 큰 폭의 지수 조정은 뭐 제한적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반대로 이제 큰 폭의 지수 상승도 좀 제한적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신다면 뭐 관심 종목을 이제 여러 개 좀 펼쳐 놓으시고요. 네. 고점 대비 이제 며칠 동안 조정을 받았다 싶으면 좀 매수에 가담하시고요. 반대로 이제 며칠 동안 좀 상승을 보였다 싶으면 조금 더 갈 것 같을 때 그때 좀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뭐 최근 이제 이렇게 종목별이라든지 업종별로 순환매를 하는 장세에 대응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또 최근 이제 대형주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면 뭐 작년 연말 이후 한 15% 정도 바닥에서 15%도 올라온 종목 같은 경우는 한 5% 정도 되돌림을 좀 보이고 있고요. 반대로 15% 정도 하락한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업종이나 종목 불문하고 한 5% 정도 반등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잘 관찰하시면서 매매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매매 방법이 되겠고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최근 상승 후 단기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는 뭐 LG화학이라든지 롯데케미칼, 뭐 금호 석유와 같은 화학주라든지 뭐 포스코와 현대제철과 같은 철강주, 또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뭐 하나금융지주나 신한지주와 같은 금융주를 비롯해서 다시 이제 2천천 시도가 이제 안착이 된다면 뭐 증권주도 단기 관심 영역이 있고요. 이 밖에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뭐 조선 업종들도 단기 관심권 영역에 넣어두시고 포트폴리오 분산 매매를 통해서 적절한 비율 조정과 더불어서 순환매를 이용한 매매를 하신다면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지수 흐름에 따른 비중 조절 전략 그리고 관심 업종군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마포지점의 양선웅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